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기념행사가 잇따라 진행됐습니다. 지역민의 태극기 사랑 운동도 펼쳐졌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구봉산 정상. 올해 70살의 16일 씨가 광복절을 맞아 바람에 찢긴 태극기를 내리고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마음으로 새 태극기로 바꿔답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신 씨는 고엽제후유증을 앓고 있지만 15년 전부터 산에 올라 태극기를 달고 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하고 보니 국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태극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태극기를 달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광복절을 기념해 금남로 민주회 종각에서 타종식이 열렸습니다. 독립유공자 우선과 고려인 등 16명의 시민 대표들은 33차례 종을 울리며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이런 타종식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할아버지께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광복 72주년을 맞아 뜻깊은 통일염원 행사도 열렸습니다. 한반도의 끝 목포에서는 궂은 날씨에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열차가 출발했습니다. 목포에서 출발한 통일열차가 북녘 땅을 지나 유라시아를 횡단하는 그날을 참가자들은 기원했습니다. 6.15 통일열차는 분단선을 지우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평화 공동 번영의 꿈을 안고 힘차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위기설 속에 올해로 72주년을 맞은 광복절.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도민들의 염원이 가득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양시가 제72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태극기 달기 운동에 적극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광복절인 오늘 각 읍면동을 중심으로 유관단체와 연계해 각 가정에 태극기를 개양하고 주요 도로변에도 가로기를 개양해 나라 사랑의 마음을 되살리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그동안 태극기 달기 운동을 홍보하기 위해 시청의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운영해 국기 보급과 노후된 국기를 교체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방위백서를 의결하는 등 역사 왜곡 주장이 도를 넘고 있는데요. 광복절을 맞아 광주에서는 새터민과 시민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독도 수호 의지를 다졌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그림이 그려진 대형 현수막 위로 사람들이 핸드프린팅을 합니다. 사람들의 손바닥이 더해질 때마다 파란색 단일기 형태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됩니다. 북한을 떠나와 광주에 정착한 새터민 등 50여 명의 독도 원정대. 최근 남북 관계는 북한의 도발로 어느 때보다 경직돼 있지만 독도만큼은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의미 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와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더 확실히 또 확고하게 느끼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궂은 날씨에 어렵게 도착한 원정대는 한반도 동쪽 끝에 외롭게 서 있는 독도가 민족과 영토 주권의 상징이자 자신들의 외로운 현재 처지와 비슷하다며 하루빨리 평화통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슴이 엄청나게 두근거리고 우리도 하루빨리 통일이 돼서리 북한 주민들과 함께 이 독도라는 나라를 독도라는 데 와서리 함께 이렇게 와봤으면 더 감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원정대는 올해뿐만 아니라 2020년까지 한반도의 동서남북 끝을 찾아가 우리 땅 지키기 운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 발걸음은 자라는 다음 세대에 남과 북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게 할 것이고 민족의회를 회복하여 경색적 한반도 전국을 공존과 화해를 만들어내는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일본의 영유권 왜곡 주장이 더욱더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독도가 평화통일의 가교가 되고 있습니다. 독도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난 12일 열린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에 관람객 20여만 명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와 관련해 지난 11일 갑작스런 폭우로 첫날 불꽃쇼가 취소됐지만 12일 열린 불꽃축제를 20여만 명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2회째를 맞은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가 여름철 새로운 관광 테마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여수 밤바다와 연계해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에는 광주 전남의 현안 사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도록 시도와 정치권이 할 일이 많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난달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가 발표된 뒤 광주와 전남은 반겼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말에 그쳤던 지역 현안들이 대거 포함되는 등 호남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재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공약 중에서 중요한 사업들은 빠짐없이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광주 전남은 한전공대, 국립심혈관센터와 트라우마 치유센터 신설 등 대형 시설 사업은 물론 군공항 이전 사업, 무항공항 활성화, KTX 등 큰 예산이 수반되는 SOC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낙관하기 많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원과 충청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국정과제 발표 이후 소외론이 제기되는 등 정부가 비호남권 눈치를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새 정부 국정기조가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지출이 많이 필요한 상태라서 자칫 사업 추진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대통령이 아무리 정책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다루는 예산부처와 또 이 사업을 실제 실행하는 실행부처가 동의하고 협력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사업이 좌초되는 것을 우리가 한두 번을 겪은 게 아닙니다. 지역 발전에 좋은 기회인 건 분명하지만 그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시도와 지역 정치인들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해 상품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화장품, 환경개선제 같은 바이오 활성 소재 제품과 농수산물 가공 제품 등 혁신센터의 핵심 사업과 관련한 상품으로 서류 제출 기한은 다음 달 13일까지입니다. 선정 결과는 오는 10월 발표되며 수상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혁신센터에 입주 신청을 할 경우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파견 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사협의기구에 참여할 노동자 대표단을 모집합니다. 협의기구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사와 노동자 대표단 그리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공사는 협의기구 구성을 위해 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노동자 대표단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지역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년들의 역할을 모색하는 캠프가 마련됐습니다.